카지노가 제한적으로 개장됐지만 지역 상권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특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막혀 취소되거나 축소된 지역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가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속초 30대 부부의 접촉자들이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났던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또 작업자가 숨져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랜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이 제한적으로 시작됐지만 상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정성군 사보급에 있는 대형 숙박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을 중단한 지가 벌써 수개월째입니다. 인근의 시장 골목도 아주 한산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제한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역 상인들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일부터 하루 750명씩 카지노 입장을 허용해 최근엔 1000명으로 늘렸고 예비 인원도 500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입장객이 허용 인원을 밑돌자 허용 인원을 조금씩 늘린 건데 요즘은 하루 평균 800여 명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입장객이 평소의 10% 수준에 불과한 데다 강원랜드 직원의 절반 이상 휴업을 하다 보니 주변 상가들은 여전히 영업을 안 하거나 축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영업 가게에도 지금 오전 장사만 하고 오후에는 거의 문을 닫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열어놔도 사람이 없으니까. 상권 침체가 장기화되자 사보급 번영에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강원랜드, 관계기관의 특별 재난지역에 준하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일반 또 지자체에서 공이 똑같이 지원되는 수준을 가지고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 같은 경우라도 어떤 규제를 뭔가 정비를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상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강원랜드 주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 내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들이 전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재개되는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아트센터는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재개관에 나섭니다. 공연과 전시가 끊기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가 용이한 전시장은 여름 속 겨울을 주제로 기획 전시가 마련됐고 공연장은 8월부터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소규모 기획 공연, 공모 사업 위주로 무대가 채워집니다.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가동하고 공연장은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관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뛰어 앉아야 합니다. 객석을 모두 이렇게 한 자리씩 띄워가지고 객석 거리 두기를 해서 기존 공연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한 40%에서 한 45% 정도의 관람객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2회째인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유료로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 한 차례 1,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관객 수를 3분의 1 수준인 450명까지만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료 티켓은 발매 당일 매진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제에 오셔서 1년에 한 번이나마 조금 더 쾌적한 곳에서 영화도 보고 즐거운 경험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강릉 문화재 야행은 8월과 9월 2번 열리던 것을 올해는 9월에 한 번 열고 디지털 미디어 행사 위주로 열립니다. 관람객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무대 공연이나 저잣거리 운영은 없애는 대신 빛으로 관할을 장식하는 라이트 아트쇼와 미디어 파사드, 드론 군집 비행 등이 열립니다. 강릉 명주 인형극제는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고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열립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문화예술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또 예술 종사자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은 그런 문화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우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하반기에는 최대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강릉 커피축제 등 지역의 가을 축제 등은 아직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봄, 여름철 대부분의 축제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것을 경험한 만큼 개최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속초 30대 부부와 관련된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 등 3명을 포함해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 접촉자 등 모두 77명에 대해 검체 분석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7명은 향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한편 홍천의 동호회 캠핑 참가자 18명 가운데 김포시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삼척의 산표시멘트 공장. 오늘 오전 9시 반쯤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48살 A씨가 호퍼라고 불리는 원료 조정통에 떨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하는 관을 용접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7m 아래로 떨어진 건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추락사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벨트가 돌아가는지 여부는까지는 확인이 안 되신. 관계자들 다 불러갖고 계속 대질 조사하고 있으니까 얘기는 나오겠죠. 2인 1조로 작업에 투입됐지만 사고 당시 동료 직원이 옆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동료 직원과 공장 관계자 등을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곳 산표시멘트에서는 지난 5월 사망사고 이후 2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공정의 사고 위치는 다르지만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사망사고 3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비는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위험하고 그 위험한 설비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책임자가 현장에는 없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책임자부터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산표시멘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지로 원주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옛 캠프롱 부지에 생명과 의료를 주제로 한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립과학관 건립지로 원주를 선택했습니다. 울산 남구, 전남 광양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지만 편리한 교통망에 생명의료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과학관이 없었던 강원도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치 과정에 아직 국방부가 갖고 있는 부지 소유권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발빠른 대처로 극복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양오염 복원 전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국방부로부터 문서를 첨부해서 최종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까지 옛 캠프롱 부지에 국도비 포함 40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 과학교실과 캠프, 의료 분야 직업체험, 스마트 의료기기 체험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곳이 과학관이 건립될 예정 부지입니다. 과거 미군들이 소프트볼장과 사병 숙소로 사용한 곳이라 토양정화 절차 없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기존 건물을 관광객 숙소, 체험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면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북부권의 개발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그 퇴장 이동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과학관 유치로 인해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을 시작으로 옛 캠프롱 부지에 미술관과 박물관, 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종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원주시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시가 2년 8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오늘 제47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전국 15개 지역을 발표했는데 동해시는 지난 2017년 10월 지정 이후 32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한편 속초와 고성은 미분양 우려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재지정됐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 사업자는 부지 매입에 앞서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강원 동해안 지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릉과 삼척, 양양과 속초 평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강릉 33.4도, 속초 33.3도, 동해 30.1도 등 대부분 30도를 넘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오늘 밤에는 일부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삼척시 미로면 학원오리 하천에서 20대 남자가 물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물에 빠진 남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상주 상무와 치르는 올 시즌 첫 유관중 경기에서 후반기 첫 승에 도전합니다. 강원은 다음 달 2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 상주 상무를 불러들여 하나원큐 K리그1 14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강원은 리그 6위, 상주 상무는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